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이제 2024년의 첫 번째 달이었던 1월도 꽤 많이 지났죠? 어떻게 여러분들의 올해 계획은 잘 추진되고 있으십니까? 1년은 12달이니까 벌써 12분의 1이 지나간 거잖아요. 그럼 12분의 1의 성과를 만들어야 했을 텐데 사실 그 성과라는 게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조급하고 때론 막연해 보이고, 그러다가 보니 그냥 기억 속에서 천천히 잊혀지게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상 하는 표현인 세상이 참 빠르다 라는 말처럼 우리가 몇 년 전에 했던 일이나 말이나 행동들이 우린 잘 기억나지 않죠? 분명히 그때 그 순간순간엔 엄청나게 중요하고 치열하고 때론 심각한 상황이었을 텐데 불과 몇 년만 지나도 정말 황당할 정도로 우리의 그 감정들은 꽤 많이 지워지고 다 휘발되고 사라졌잖아요. 이처럼 우리 인간의 기억이라는 건,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라는 건 생각보다 빨리 흘러가고 사라집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제가 설명드리는 장기 투자에 대한 중요한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한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즉 원래부터 물려왔고 금수저로 태어나진 못했지만 제대로 투자를 해보고자 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자원이 바로 시간이라는 거죠. 시간은 모두에게 하루 24시간으로 똑같이 제공되고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가고 무조건 흘러가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과 손실 가능성이라는 리스크를 무언가로 녹여야 한다면 뭘로 녹이는 게 가장 현명하겠습니까? 만약 이 리스크를 돈으로 녹인다고 생각해보세요. 투자하는 내내 계속 돈을 퍼부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이런 투자도 있죠.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숏배팅을 한 투자가 있었다면 자신의 불리한 포지션이 청산되기 전까지 끊임없이 돈을 퍼부으면서 버티면서 겨우 한번 올지 모르는 그 대하락장의 기회에 겨우겨우 탈출하거나 조금 먹고 나오는 거니까 말 그대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투자인 거죠. 또 어떤 투자는 리스크를 계속 자신의 노동으로 메꿀 수도 있겠죠. 사실 이건 투자라기보다는 사업에 가깝겠지만 자신이 일하지 않으면 절대 돌아가지 않는 사업을 성장성은 안 나오지만 포기할 수 없는 상태라서 어떻게든 계속 노동력 투입하면서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있는 거죠. 직장인으로 보면 회사 생활이 적성에도 안 맞고 인간관계도 힘들지만 이게 아니면 당장 생활이 안 되니까 월 수입이 끊겨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일하는 분이나 임원이나 간부 승진이 바로 코앞이라 어떻게든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노력하고 있는데 될 듯 될 듯 안 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계속 빡시게 일하면서 직장에 자신의 노동력을 에너지로 투입해서 리스크를 노동력으로 녹이고 있는 거죠. 근데 장기 투자는 어떻습니까?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해서 그 자산의 요동치는 변동성과 사회적 믿음이 폭넓게 형성되기 전까지 존재하는 불확실성과 손실 가능성이라는 리스크를 모두에게 통일하고 따로 돈 주고 사거나 얻어야 되는 게 아닌 태어나자마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자원만으로도 충분히 계속 녹이면서 점점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잖아요. 장기 투자가 성공하기 위해선 우리가 계속 돈을 퍼붓고 노동을 해야 하나요? 아니죠. 우린 충분한 시간만 확보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투자의 성과를 더 올리기 위해, 그럴 때 적립식 투자를 하기 위한 자금을 더 만들기 위해서 돈을 더 벌고 투자를 할 수는 있지만, 만약 그런 적립식 투자를 위한 추가 자금과 추가 자금 확보를 위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장기 투자의 리스크는 계속 시간으로 녹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장기 투자의 단점은 뭡니까? 딱 한 가지뿐입니다. 중간에 투자의 리스크를 녹일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인 시간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시간은 언제 끊기는 거죠? 시간이 끊기는 경우는 몇 개 없습니다. 일단 자기가 죽으면 시간이 끊기겠죠? 인간의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자산에 장기 투자를 세팅해놔도 투자한 사람의 생이 마감되면 그 장기 투자는 끝납니다. 유산으로 누군가에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의 투자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기 투자자는 무조건 건강해야 합니다. 워렌 버핏이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 된 이유는 단순히 투자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가 80년 넘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명심하세요. 장기 투자자는 건강해야 합니다. 근데 아무리 건강해도 장기 투자의 핵심 자원인 시간이 끊기는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뭡니까? 바로 본인의 변심입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하고 흥분된 마음에 장기 투자를 다짐하고 호기롭게 의미 있는 물량을 확 담고 가자를 외치고 관련 호재 뉴스들과 영상들만 계속 찾아보고 점점 확신에 차가는 상황까진 거의 대부분의 장기 투자를 다짐했던 초심자들이 동일합니다. 즉 이건 장기 투자의 그냥 일반적인 스타트 시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투자의 핵심은 결국 이 믿음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진짜 찐 믿음이었냐, 아니면 상승장에 나오는 뉴스와 유튜브 영상들에 현혹돼서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자산을 잘 알고 있고 파악했다고 착각했다가
하락 구간이 오니까 바로 가격에 반응해서 믿음이 깨지며 장기 투자로 담보했던 시간을 걷어들이면서 포기했느냐? 이건 거죠. 제가 장기 투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건 정말 나만 잘하면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내가 장기적 우상향 자산을 발견하고 내가 장기 투자를 결심하고 그 자산을 오랫동안 모아가겠다고 다짐했다면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 누구도 내 투자를 망칠 수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서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있나요? 내가 하는 사업은 나만 잘하면 되나요? 갑자기 코로나가 오고 경쟁업체가 생기고 갑자기 정부 정책이 바뀌고 나 혼자 잘해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죠? 내가 다니는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나만 열심히 하면 진급합니까? 임원이 될 수 있나요? 보직장이 될 수 있나요? 아니죠. 아닌 건 다들 아시죠? 윗사람들과의 관계, 라인, 경쟁 구도, 회사의 인사 정책 등 연봉 하나 내 마음대로 올릴 수 없잖아요. 즉 생각해보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진짜 많지 않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크를 피하겠다고 타이밍 매매하면 계속 피할 수 있나요? 한두 번 피했으면 그 다음에도 가능합니까? 안 되죠. 카지노에 도박하러 가서 2번 연속 따면 그 다음 판에 또 딸 수 있나요? 딸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확률의 영역이죠. 그리고 확률은 배팅의 횟수가 반복되면 늘 평균에 수렴하고 결국 돈이 더 많은 하우스가 유리한 구조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거의 없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시간만으로도 이 세상의 리스크를 녹이면서 성공할 수 있는 건 정말 더더욱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왜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투자의 세계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무슨 방법을 쓰든 불법 행위가 아니라면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성공한 이 방법 저 방법 그 방법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니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투자 방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투자를 해야 내 자산을 안정적으로 시간에 맡겨서 리스크를 녹이면서 불어나게 만들고 나는 보다 생산적인 경제활동이나 노동소득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일들에 내 소중한 에너지를 투입하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잖아요. 그래야 나와 내 자산, 이 모두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단단하고 강력한 명품이 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산에 투자를 하는데 내가 매일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진행이 되지 않는 투자라면, 내가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되고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휴대폰을 봐야 되는 투자라면 그게 노동입니까? 투자입니까? 그리고 그 투자는 리스크를 뭘로 녹이는 겁니까?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 투자가 지속 가능합니까? 아니면 젊을 때나 반짝할 수 있는 한철 장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도 엄청나게 길게 진행됩니다. 이미 의학계에서는 현재 40대 이상은 최소 100세, 30세 이하는 120세가 아주 보수적으로 본 평균 수명이라고 하더군요. 그럼 지금 30대는 앞으로도 90년은 더 투자해야 되고 40대는 60년, 50대는 50년, 60대는 40년을 더 투자해야 합니다. 그럼 그 긴 시간 동안 매번 샀다 팔았다 하실 겁니까? 지금도 못 피하는 경기 침체와 대하락장이라는 리스크를 그때는 사팔사팔하면서 피할 수 있을까요? 피터 린치, 워렌 버핏, 하워드 막스,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런 사람들도 반복할 수 없는 타이밍 매매를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자,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고 느껴진다면 가장 성공 확률이 높고 자신의 시간과 노동이 덜 들어가는 방식을 젊었을 때부터 몸에 익혀서 그 루틴대로 평생 투자하면서 젊을 때는 그 남는 시간에 더 생산적인 노동활동과 사업을 추진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얻고 그 부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모든 인생의 긴 여정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가장 성공 확률이 높고 나만 잘하면 되는 몇 안 되는 조건을 갖고 있는 투자의 방식이 바로 장기 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의 현인들이 다 장기 투자 하는 거죠. 그들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경험해 보니까 결국 이게 정답이었다는 걸 인류 역사에 존재하는 수많은 선조들이 다 머리 깨지고 피 철철 흘려보면서 뼈저리게 느낀 다음에 후대의 사람들한테 글로 남겨서 알려준 소중한 지혜인데, 이게 너무 뻔한 이야기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이 장기 투자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다르다며 다를 수 있다, 이번엔 다르다며 또다시 피 철철 머리 깨지고 뼈저리게 느끼고 시간과 돈과 에너지 모두 소비하고 결국 장기 투자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오랫동안 자기 자신의 판단을 믿고 무언가를 지속한다는 건 어렵다는 얘기죠. 자기가 잘못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세상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중간에 그만둬야 할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백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갖고 있는 자산을 팔고 지금 당장 회사를 때려치고 지금 당장 하던 사업을 정리해야 할 이유는 수백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수백 가지의 이유가 평상시에도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데 내가 하기 싫을 때, 이젠 좀 그만하고 싶어질 때, 그때 내 귀에 와서 꽂히는 겁니다. 그만해. 미련한 짓 그만해. 야, 세상이 변했어. 이번엔 달라? 유연해야 된다. 고집 부려서 될 일이 아니야.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속삭이는 자기 자신의 그 메시지가 그에 맞는 근거들을 찾고 계속 자기한테 보여주는 거죠. 이거 보라고. 이런데도 계속 할 거냐고. 이렇게 압박 넣고 어르고 달래면서 결국 포기각서에 도장 찍듯이 항복을 받아내면서 장기 투자를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패배의식이나 포기했다는 자괴감이 들지 않게 적절하게 그럴싸한 근거를 주죠. 그래, 과거의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빠르게 태세 전환하는 게 현명한 거야. 아니 그래도 소중한 경험은 얻었잖아. 이 경험 바탕으로 다시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정당화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실제로 우리가 무언가 실수를 알아차리고 그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할 때도 이런 심리 변화 과정을 겪게 되니까 이게 진짜 잘못된 걸 바로잡은 건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를 정당하면서 도망친 건지 자기는 잘 모릅니다. 이걸 눈치채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라는 이 간단한 말이 얼마나 파악하기 어려운 건지 안다면 대충 공부하고 이해하고 장기적 우상향 구조라고 결론 내고 장기 투자하겠다고 가버리면 나중엔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시작을 대충 하니까 나중에 되돌리기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뭐가 맞는 건지 팩트도 헷갈리고 자신의 심리 상태도 판단이 안 되고, 그러니 포기도 못하고 계속 추진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계속 그냥 그 상태로 방치해 두는 거죠. 그러다가 본전 오면 바로 던져버리고 정작 팔아야 되는 잘못된 투자는 계속 끌고 가면서 장기 투자라고 말하니까 이건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리스크를 녹이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점점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늘 말씀드립니다. 투자는 타고난 감각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건 정말 그 선수들 사이의 미묘한 영역이고, 우리가 내리는 대부분의 투자 판단과 장기 투자의 성패는 많은 부분이 후천적인 학습과 마인드셋, 그리고 투자 자산을 선별하는 연습을 통해서, 즉 학습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운동이나 공부, 기술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책을 보시고 관심 가는 대상을 깊게 탐구해 가시면서 투자의 현인들이 남긴 메시지를 잘 새겨들어 보세요. 그들이 투자한 종목이나 자산이 아니라 투자라는 행위에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론을 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이 세상의 변화와 산업의 지각 변동, 경기 침체와 호황의 반복, 금리 변화와 관계없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찾고 장기 투자를 통해서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위대한 투자자가 되는 방법이니까요.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 더욱 재미있고 즐겁고 유익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